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을 주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임진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당첨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임차인들께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여러 규정을 두시면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의 지위도 얻었던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이지요. 정의 규정을 보시면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첨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가지고, 사실 이 여러 다나 다라 해서 여러 목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본 영상과 관련하여서는 이 아목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런 자가 당첨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 여기에 이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타 등등의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나머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런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즉, 이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로 정의하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당첨자와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연역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제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정의 규정을 보시면 1999년 7월 15일에는 당첨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역시 지금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비슷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라는 개념에 포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요. 그리고 당첨자라 하면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주택법이죠. 주택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 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며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현행과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에 해당하는 항목의 일 중에 하나인 아목을 보시면 이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급에는 분양과 임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자, 이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당첨자에 포함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께서는 이런 주장을 하셔요. 예, 구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하시고, 최초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분양계약의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분양계약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수분양자, 즉 매수인의 지위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계약은 분양 계약의 성격도 혼합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임차인들 및 그분을 대리하시는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고, 사실 유튜브 동영상도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영상을 찬찬히 들어보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여러 규정을 설명하시면서 채권 분양 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또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 국어사전적 의미인데요. 아파트는 사실 한 동의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이지만 여러 호수로 구분할 수 있고 독립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 후 바로 여러 호수로 임대하는 경우도 분양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분양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공실이 생기지 않고 전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이 완료됐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씁니다. 이때 분양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한 동의 아파트 건물이 여러 호수로 여러 사람에게 임대차로 공급되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취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이라는 정의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05년 4월 23일 날 제정되었던 것인데요. 그 제2조 제2호에 분양해가지고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 주체가 분양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분양사업자이고, 이 경우는 판매하는 것이라고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은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분양이라는 정의 규정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처럼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10조의 임대주택의 분양 제한이라고 해서 제1항에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었어요. 이것은 이때 분양은 판매,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1993년 12월 30일 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는 매각이라는 용어를 썼고, 2002년 12월 26일 임대주택법에서는 분양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법규에서 분양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의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신축 후 아파트를 신축 후 여러 호수로
임대하는 경우도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임차인께서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분양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매수인의 지위, 수분양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인데요. 일단 구임대주택법, 이것은 법률이지요. 그래서 국회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는 내용. 이때는 제 12조에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해가지고, 임대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임대 의무 기간이라 한다. 이런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취지는 처음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될 때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의 2010년 4월 8일 선고한 2009나 64965 판결. 이것은 판교의 LHA 임차인들께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하여 약관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에 대한 2심 판결문인데, 그 판결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의 서민, 중산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이고, 그냥 전환권에 관한 계약 조항은 그 부수적인 부분인 사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이 LH 의 기본 입장이고, 법원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대하여 보는 시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양 전환권에 관한 계약 조항은 그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종의 세모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확정 분양가 임대, 소위 확정 분양가 임대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이런 확정 분양가 임대라는 것도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정의 규정을 임대주택법이나 기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볼 수 없지만, 계약의 형태를 축약하여 표현한 용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에 관한 인터넷 주소인데요.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해가지고, 이것은 법제처의 질의를 했던 주체가 국토교통부였다는 뜻이고요.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 뭐 이래가지고 회신 일자는 2016년 3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 전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구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답은 이렇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 전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렇게 해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전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 전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1항은 국가의 지원 정도에 따라 50년부터 10년까지 임대 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주택이 임대의 목적이 아닌 분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 전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 것이 되면 물론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 전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다라는 게 결론이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확정 분양가 임대의 형식으로 공급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게 과연 법 위반이 아니냐에 논란이 있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에 관련한 국토교통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법제처는 어쨌든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이 법령 회신으로서 위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확정 분양가 임대와 관련하여서도 어쩌면 소송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냐면 임대주택법이라는 상위법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위 법령에 불과한 불과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당첨자 등의 여러 규정을 거론하시면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분양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분양계약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령 내지는 국토교통부령에 불과한 이 하위 법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들어 상위법인 임대주택법, 국회가 제정한 임대주택법의
이런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뛰어넘어 임대차 계약을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분양 계약도 체결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